요즘 유튜브나 온라인에서 생필품을 그냥 준다. 통장도 안 보고 바로 받을 수 있다. 이런 영상 정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입소문이 엄청 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보를 제대로 모르고 움직이시면 헛걸음은 물론이고 꼭 받아야 할 도움까지 놓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번 누르고 출발해 볼까요? 저는 지역복지센터에서 15년 넘게 일해온 강민우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복지 상담을 담당하면서 이런 정보 혼란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실제 제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라고 해서 복지부에서 정식으로 운영하는 시범사업이에요. 그냥 드림이라고도 하죠. 하지만 영상 속 내용처럼 전국 어디서나 되는 것도 아니고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전국 3,500개가 넘는 동 중에서 고작 56곳에서만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영상들은 마치 전국 어디서나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최근에 정보만 믿고 찾아오셨다가 우리 지역은 아직이란 말 듣고 발걸음 돌리신 어르신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고 오셨는데 헛걸음하셨어요. 또 어떤 분은 영상에서 본 풀세트를 받을 수 있는 줄 알고 오셨다가 실제로는 쌀 한 포와 라면 두어 개만 받고 많이 실망하셨습니다. 이런 일 더는 반복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가장 주의해야 할 첫 번째 함정은 지역 확인입니다. 영상에서는 마치 전국 어디서나 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시범지역이 정해져 있어요. 내 동네가 시범지역인지 모르고 무작정 가면 당연히 헛걸음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물품 구성에 대한 오해예요. 영상에서는 쌀, 라면, 참기름, 김, 과자까지 풀세트로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그날 재고에 따라 3-4가지 정도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함정은 이용 절차에 대한 착각입니다. 첫 방문은 정말 간단하지만 계속 이용하려면 상담이 필요하고 월 1회 정도가 원칙이에요.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잘못된 정보 때문에 정작 꼭 필요한 분들이 오히려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한번 헛걸음하고 나면 아예 시도조차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대로만 알고 접근하면 정말 좋은 제도예요. 실제로 이 제도를 통해서 더 큰 복지 혜택으로 연결되신 분들도 많거든요. 제가 15년 넘게 현장에서 일하면서 느낀 건 정확한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잘못 알려진 정보 하나 때문에 정말 필요한 분이 도움을 못 받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떤 점을 미리 확인해야 하는지, 헛걸음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영상 보시고 혹시 한번 가볼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며칠 전이었습니다. 우리 센터에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셨어요. 박정환 73세 할아버지였는데요. 오빠님이 영상을 보내주셨다며 바로 가면 쌀이랑 라면을 준다길래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오셨다고 하더군요. 집에서 센터까지 1시간 반을 걸려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지역은 아직 시범 운영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지시더라고요. 돌아가시면서 많이 허탈해 하시는 모습이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는 최순자 67세 할머니가 오셨는데요. 옆 동네에서 한다고 해서 따라오셨다가 우리 동네는 아직이란 말만 들으시고 돌아가셨어요. 할머니는 무릎이 안 좋으셔서 걷기도 힘드신 상황이었는데 괜히 고생만 시켜드린 거죠. 또 어떤 분은 영상에 나온 풀세트를 받을 수 있는 줄 알고 오셨다가 실제로는 3-4가지 정도라며 괜히 실망하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이종만 71세 할아버지인데요. 영상을 보시고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오셨거든요. 쌀 한 포에 라면 한 박스, 참기름에 김까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는데 그날 센터에 있던 건 라면 2개와 과자 하나, 그리고 작은 김 한 봉지가 전부였어요.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영상에서는 훨씬 많이 주는 것 같았는데 이게 다냐고요.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영상에서는 마치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고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데 실제 현실과는 차이가 크거든요. 어르신들은 영상을 보시고 정말 기대를 많이 하시는데 막상 와보시면 생각과 다르니까 실망이 클 수밖에 없어요. 더 큰 문제는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아예 다른 도움도 받으려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번 실망하고 나면 공공기관 자체를 신뢰하지 않게 되시거든요. 실제로는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정말 아쉬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잘못된 기대를 갖고 움직이시는 것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움직이시는 게 훨씬 좋거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확인이 꼭 필요한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 끝까지 보셔야 하냐면 첫째, 지역별로 운영 상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서울 강남구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부산 해운대구에서도 한다는 보장은 전혀 없거든요. 둘째, 이용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해요. 첫 방문은 간단하지만 계속 이용하려면 알아야 할 게 많습니다. 셋째, 이 제도를 제대로 이용하면 더 큰 복지 혜택으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영상에서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아요. 이렇게 작은 차이만 알아도 헛걸음을 정말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 제도 자체는 정말 좋은 제도라는 거예요. 문제는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죠. 제대로만 알고 접근하면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에서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내용들이니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의 실제 모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떤 부분을 미리 알아야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실제 운영 지역이 어디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전국이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 중이라는 거예요.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첫 시작은 전국 56곳이며 이후 70여 곳까지 확대 예정입니다. 전국의 읍면동이 3,500개가 넘는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극소수 지역에서만 하고 있는 거죠.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밥정호 69세 어르신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시고 우리 동네도 하겠지 하고 주민센터에 가셨는데 아직 아니란 말만 들으셨거든요. 집에서 주민센터까지 걸어서 30분 거리였는데 헛걸음하신 거죠.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방문 전에 주민센터에 우리 동네 운영 여부를 반드시 문의해야 합니다. 전화 한 통이면 확인할 수 있는 일인데 이걸 안 하고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주의할 점은 영상에 나온 말만 믿고 바로 움직이면 헛걸음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면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두 번째는 첫 방문이 정말 간단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첫 방문은 이름과 연락처 확인만으로 즉시 물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생계위기 발견을 위해 문턱을 낮춘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실제로 저희 센터에서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순만 74세 어르신 같은 경우를 보면 신분증만 보여드리고 바로 3-4가지 물품을 받으셨어요. 정말 간단하죠? 복잡한 서류나 소득증명 같은 건 전혀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분증만 챙겨가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첫 방문만 간단하지 반복 이용은 상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고 계세요. 처음은 쉽지만 그 다음 절차는 다르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세 번째는 반복 이용 규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부터는 기본 상담이 필요하며 월 1회 정도가 원칙이에요. 반복 방문은 위기 여부 파악을 위해 상담이 의무적으로 진행됩니다. 이건 복지부 지침에 명시된 내용이에요. 실제 사례를 보면 최동열 62세 어르신 같은 경우 두 번째 방문에서 상담을 통해 긴급 지원 대상이라는 걸 알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식재료 지원만 받으려고 오셨는데 상담을 월세 지원까지 받게 되신 거죠. 그래서 부담 없이 상담을 받으면 더 큰 지원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상담이 심사나 감시가 아니라 도움을 주기 위한 과정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주의할 점은 상담을 거부하면 세 번째, 이후 이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상담이 더 큰 도움으로 이어진다는 점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번째는 물품 구성의 실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오해가 있어요. 실제로는 3개에서 5개 품목, 약 2만 원 상당이며 지역마다 재고가 달라집니다. 대부분 기부 물품 기반이라 구성은 일정하지 않아요. 유정태 80세 어르신 같은 경우 쌀을 기대하고 오셨지만 그날은 라면 위주였다고 하셨어요. 영상에서 본 것처럼 쌀, 라면, 참기름, 김이 다 있는 게 아니라 그날 있는 걸로만 구성되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구성품이 아니라는 점을 미리 알고 가야 실망이 없습니다. 마치 풀세트를 주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은 과장된 경우가 많아요. 아마 여러 번 촬영해서 좋은 날의 모습만 편집한 것 같아. 영상에서 보신 내용과 실제가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섯 번째는 상담의 진짜 목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담은 더 큰 복지 지원으로 연결하기 위한 단계예요.
반복 방문 시 위기 징후 발견 가능성이 높아서 은밀 상담이 필요한 거죠. 이건 복지부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정미성 72세 할머니 같은 경우 상담 후 공적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셨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셨는데 본인은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거죠. 상담을 통해서 월 50만 원 넘는 생계급여를 받게 되셨어요. 그래서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전달하면 더 정확한 연결이 가능해요. 상담사들은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주의할 점은 상담이 심사라고 오해하면 도움받을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상담이 불편할까 걱정되셨던 분 계신가요? 여섯 번째는 지역별 차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은 제도라도 지역별로 운영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곳은 주 1회까지 가능하고 어떤 곳은 월 1회가 원칙이에요. 물품 구성도 지역 특성에 따라 많이 다르고요. 서울 중구 같은 경우 기부 물품이 풍부해서 선택의 폭이 넓은 편이에요. 반면 농촌 지역은 물품이 제한적일 수 있어요. 이런 차이를 미리 알고 가시면 기대치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일곱 번째는 연계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거예요. 단순히 식재료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더 큰 복지 서비스로 연결해 주는 게 목적이거든요. 긴급지원,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의료급여 같은 걸로 연결될 수 있어요. 김영수, 68세 어르신 같은 경우 처음에는 라면 몇 개 받으러 오셨는데 결국 의료급여까지 받게 되셨어요. 당뇨 때문에 병원비가 부담이셨는데 의료급여를 받게 되니까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연계 서비스가 진짜 이 제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상담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를 제대로 활용하는 실전 방법들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본 내용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정말 실용적인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역 확인의 우선순위입니다. 운영 여부는 시, 군, 구마다 크게 다른데 같은 시 안에서도 구마다 다르고 심지어 같은 구 안에서도 동마다 다를 수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 강남구는 하고 있지만 바로 옆 서초구는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도 검색만 보고 장소를 찾으면 잘못된 정보일 수 있어요. 인터넷 정보는 업데이트가 늦거나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 대표번호에 전화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전화할 때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운영 여부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혹시 아직 전화 확인 안 해보셨나요? 두 번째는 기존 푸드뱅크 활용입니다. 시범 지역이 아니어도 기존 푸드뱅크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가 새로 생긴 제도라서 주목받고 있지만 사실 예전부터 푸드뱅크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쪽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절차가 조금 다를 수 있어서 미리 문의해야 합니다. 기존 푸드뱅크는 소득 확인이나 추천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어려운 상황이시면 융통성 있게 도와주는 곳들이 많습니다. 푸드뱅크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이용 가능 여부를 물어보세요. 우리 동네 푸드뱅크 연락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세 번째는 상담을 통한 연계 지원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긴급 지원, 공적급여, 사례관리 등 폭이 넓거든요. 긴급 지원 같은 경우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하면 매월 정기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상담을 피하면 연결될 기회를 잃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을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사실 상담사들은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최근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더 정확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줄었다거나 의료비 부담이 크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을 숨기지 마세요. 상담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셨던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이용 시기 조절입니다. 월 1회가 원칙이지만 긴급 상황은 조정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입원을 하게 돼서 식사 준비가 어려워졌다거나 손자를 갑자기 맡게 돼서 식재료가 부족해졌다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주기를 조정해 줄 수 있거든요. 정해진 주기보다 무리하게 방문하면 오히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너무 자주 오시면 정말 필요한 상황인지 의심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식재료가 급히 필요할 때는 꼭 상황을 설명해서 상담사와 조율하세요. 급한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신 적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정보 공유의 중요성입니다. 이 제도를 모르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인터넷을 잘 못 쓰시는 분들은 이런 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정작 이런 분들이 더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잘못된 정보가 먼저 퍼질수록 피해는 더 커집니다. 부정확한 영상들이 먼저 퍼지면 헛걸음하시는 분들만 늘어나요. 그래서 주변 분들에게 운영지역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부터 알려주세요. 무작정 가지 말고 전화부터 해보라고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정보가 꼭 필요할 것 같은 분이 떠오르시나요? 여섯 번째는 다른 지원 제도와의 병행 이용입니다.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를 이용한다고 해서 다른 지원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동시에 이용할 수도 있고 긴급 지원을 받으면서도 이용할 수 있어요. 오히려 여러 제도를 함께 이용하시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각각의 지원 범위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은 현금 지원이 위주이고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는 현물 지원이 위주니까
서로 보완이 되는 거죠. 7번째는 주변 자원 활용입니다. 복지관이나 경로당, 종교단체에서도 비슷한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명절 같은 때는 여러 곳에서 지원 행사를 하거든요. 이런 정보들을 미리 파악해 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종합적으로 보면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는 하나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시작해서 더 큰 지원으로 연결되는 게 진짜 목적이거든요. 오늘 내용 다시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는 그냥 드림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제도이고 첫 방문은 정말 간단합니다. 신분증 하나만 들고 가서 이름과 연락처만 확인하면 바로 물품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부분만큼은 영상에서 말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잘못 알려진 것처럼 전국 어디서나 되는 것도 아니고 무제한으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전국 3,500개가 넘는 동중에서 56군만 시작했기 때문에 확인 없이 움직이면 헛걸음하기 쉬워요. 지금까지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에 절반 이상이 이 부분을 몰라서 헛걸음하셨거든요. 또 첫 방문은 간단하지만 반복 이용 시 상담이 꼭 필요하고 월 1회 이용이 기본입니다. 두 번째부터는 상담을 통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걸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 상담 과정에서 더 큰 도움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물품 구성도 영상에 보이는 풀세트가 아니라 지역 재고에 따라 3, 4가지 정도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쌀, 라면, 참기름, 김, 과자까지 다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그날그날 있는 것 위주로 구성돼요. 기본 물품 기반이라서 일정하지 않은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제도의 진짜 목적을 이해하는 거예요. 단순히 식재료 몇 개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 있는 분들을 발견해서 더 큰 복지 서비스로 연결하는 게 진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상담 과정이 있는 거고 반복 이용에 제한이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움직이면 실망하게 돼. 제대로 알고 움직이면 꼭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센터를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신 분, 긴급 지원을 받으신 분, 의료급여를 받게 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처음에는 라면 몇 개 받으려고 오셨다가 결국 월 수십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되신 분들이요. 반대로 잘못된 정보만 믿고 움직이시면 헛걸음만 하시고 정작 받을 수 있는 도움도 놓치게 돼요. 한번 실망하고 나면 공공기관 자체를 불신하게 되시거든요. 그러면 정말 필요한 다른 지원들도 신청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오늘의 한 가지는 방문 전 반드시 전화 한 통 해보자는 겁니다.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우리 동네에서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를 운영하는지부터 확인해보세요. 이 전화 한 통이 헛걸음을 막아주고 시간과 교통비를 절약해 줄 거예요. 두 번째 제안은 상담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겁니다. 상담이 심사나 감시가 아니라 도움을 주기 위한 과정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이 몰랐던 지원 제도들을 알게 될 수 있고 실제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세 번째 제안은 주변 분들에게도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자는 겁니다. 잘못된 영상만 보고 무작정 움직이지 말고 꼭 전화 확인부터 해보라고 말씀해주세요. 작은 관심이 주변 분들의 헛걸음을 막아줄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상담을 통해 어떤 지원까지 연결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과정부터 긴급지원 받는 방법, 위료급여 신청까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사례들로 설명해 드릴 예정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알아두시면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를 정말 제대로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들은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새로우셨나요? 저는 현장에서 15년 넘게 일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도와드렸는데 가장 아쉬운 건 정보를 몰라서 도움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정말 작은 차이인데 그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들거든요.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적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